나이 50이 넘었으면 슬슬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 것을. 비위 맞추고 아부하며 사람들 붙잡아 놓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살던 방법들이 통하지도 않고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뭔가 해주다 보면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모두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언젠가는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부질없는데 힘을 쓰다 보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인간관계는 넓이보다는 깊이입니다. 매일 같이 밥 먹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밥 먹자 술 먹자 하는 사람들은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온다는 인간관계의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온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면 인생이 정말 배로 행복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잘해줄수록 배신감만 더 느껴집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인간관계에 에너지 쏟지 말고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충실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사람이든 재물이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편안합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려 애쓰면 안 됩니다. 관계가 주는 피로함에 인생을 잡아먹히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입니다. 너무 인간관계에 애쓰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맞는 사람 찾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어느 것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점점 싫어집니다. 세상엔 나이를 뒤로 먹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미성숙하여 온갖 자랑질에 남 기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십시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는 겁니다. 또한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할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20대 때는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 상대가 잘못했어도 그냥 봐주고 말았더랬죠. 만날 때마다 받아만 먹던 눈치도 없던 친구. 더 빨리 연을 끊었어야 하고 후회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이 먹고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마음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조용히 혼자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지만 10년지기 친구 아니 수십 년지기 친척이라도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수록 배신 당했을 때 상실감, 우울감, 상처만 커집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공을 들이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매달리지 말고 미움받으려기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 회사 생활하면서 와닿습니다. 고과받겠다고 상사한테 딸랑거리고 신경 안 거슬리게 한다고 나를 숙이고 상사가 하는 말에 벌벌 떠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고과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깨닫고 나 편한 대로 사니 고과 못 받아도 내 행복과 바꿨다고 생각하니 정신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불교 경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더니 외로움 자체가 없고 행복하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고 노동을 한 느낌이라 혼자가 행복하고 좋아요. 나이 들고 나서 저가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이 없고 상대들이 전화가 와서 있을 때 챙기라고 하는데 혼자가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좋아요. 인간관계도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 게 나이 들어 필요 조건입니다. 관계가 시작됨과 동시에 고뇌가 덩달아 시작됨. 이래서 인맥 다이어트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가 와닿고 있는 요즘입니다. 고독을 알아야 인생도 안다. 고마워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라. 잘해주면 당연히 되고 그 당연히 점점 눈높이로 바래고 원한다. 진작 이런 삶의 진리를 알았다면 이렇게 가슴 쓰리게 살지 않았을 건데요.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인생은 혼자가 되어야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혼자 고독을 즐깁니다. 맘의 평안함이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를 통해 지금의 소박하게 행복한 인생이 최선임을 확인합니다. 사람한테 상처받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여행 다니면서 남은 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부터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조정할 때입니다. 전반적인 인생의 절반을 지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불필요하게 노력하거나 주변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여태까지 타인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아왔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인생을 더욱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미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주변을 정돈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배신할 수 있는 존재이며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서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나빴던 적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보다는 무시를 선택합니다. 가족에게조차 모든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으며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춰진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종종 혼자일 때 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전에 가까웠던 사람들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고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해보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신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무계산적으로 대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상대방이 경계를 넘으려 할 때는 관계를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고통과 번뇌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종종 상대방이 경계를 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잘해주기만 하면 그들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움을 받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제공하세요. 사람들은 종종 더 높은 것만을 추구하는데 이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관계가 변할 때 사람들은 종종 배신의 길을 선택하고 가면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단순히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으며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사람들은 때로 두려울 수 있기에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았을 때 단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살아온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결국 남는 것은 가족뿐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심지어 오랜 친구조차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히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줄 수 있는 고슴도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 존재이며 타인의 기준이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친한 사람들조차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비판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고통과 기쁨의 연속이며 행복은 순간적인 것일 뿐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혼자일 때 느끼는 고통스러움을 의미하는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인간이 자신과의 평화를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위해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여 다른 이들과 교류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진정으로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며 고독을 즐길 줄 모르고 오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로 도덕적 가치 속에서 태어나며 고독한 순간에 사회적 활동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고독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에게조차 돈을 빌려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에게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든 인간에게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가까운 사람들조차 떠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성장과 강인함을 가져오며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으며 가족, 친구, 취미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인생 목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이지만 단순히 이를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겨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자신감을 얻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은 마치 실험실과 같아서 인간은 삶의 실험을 통해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인생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진정한 삶의 즐거움은 현재를 즐기는 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에게 큰 도전이지만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불행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전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전과 도전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의 격언에 따르면 한번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이 반복된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고독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특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고독은 자유와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습관을 키우면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본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한 시간은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 동안 내면을 탐구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깊은 사색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자신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기 자신과의 우정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것은 고독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즐기는 습관을 기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습관이 매우 편안하고 단순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독을 느끼는 것은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인정과 주목을 받으려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내면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자신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 수 있게 합니다. 인생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쉽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실제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와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재미와 의미를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이 행복의 지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로 인해 불행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과의 깊은 우정을 통해 고독을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내면의 힘과 창의력을 발견하고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 50이 넘었으면 슬슬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 것을 비위 맞추고 아부하며 사람들 붙잡아 놓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살던 방법들이 통하지도 않고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뭔가 해주다 보면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모두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언젠가는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부질없는데 힘을 쓰다 보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인간관계는 넓이보다는 깊이입니다. 매일 같이 밥 먹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밥 먹자 술 먹자 하는 사람들은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온다는 인간관계의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온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면 인생이 정말 배로 행복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잘해줄수록 배신감만 더 느껴집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인간관계에 에너지 쏟지 말고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충실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사람이든 재물이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편안합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려 애쓰면 안 됩니다. 관계가 주는 피로함에 인생을 잡아먹히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입니다. 너무 인간관계에 애쓰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맞는 사람 찾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어느 것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점점 싫어집니다. 세상엔 나이를 뒤로 먹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미성숙하여 온갖 자랑질에 남 기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십시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는 겁니다. 또한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할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20대 때는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 상대가 잘못했어도 그냥 봐주고 말았더랬죠. 만날 때마다 받아만 먹던 눈치도 없던 친구. 더 빨리 연을 끊었어야 하고 후회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이 먹고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마음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조용히 혼자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지만 10년지기 친구 아니 수십 년지기 친척이라도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수록 배신 당했을 때 상실감, 우울감, 상처만 커집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공을 들이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매달리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 회사 생활하면서 와닿습니다. 고과받겠다고 상사한테 딸랑거리고 신경 안 거슬리게 한다고 나를 숙이고 상사가 하는 말에 벌벌 떠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고과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깨닫고 나 편한 대로 사니 고과 못 받아도 내 행복과 바꿨다고 생각하니 정신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불교 경에석 공부를 오랫동안 했더니 외로움 자체가 없고 행복하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고 노동을 한 느낌이라 혼자가 행복하고 좋아요. 나이 들고 나서 저가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이 없고 상대들이 전화가 와서 있을 때 챙기라고 하는데 혼자가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좋아요. 인간관계도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 게 나이 들어 필요 조건입니다. 관계가 시작됨과 동시에 고뇌가 덩달아 시작됨. 이래서 인맥 다이어트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가 와닿고 있는 요즘입니다. 고독을 알아야 인생도 안다. 고마워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라. 잘해주면 당연히 되고 그 당연히 점점 눈높이로 바라고 원한다. 진작 이런 삶의 진리를 알았다면 이렇게 가슴 쓰리게 살지 않았을 건데요.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인생은 혼자가 되어야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혼자 고독을 즐깁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를 통해 지금의 소박하게 행복한 인생이 최선임을 확인합니다. 사람한테 상처받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여행 다니면서 남은 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부터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조정할 때입니다. 전반적인 인생의 절반을 지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불필요하게 노력하거나 주변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여태까지 타인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아왔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인생을 더욱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미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주변을 정돈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배신할 수 있는 존재이며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서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나빴던 적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보다는 무시를 선택합니다. 가족에게조차 모든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으며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춰진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종종 혼자일 때 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전에 가까웠던 사람들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고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해보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신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무계산적으로 대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상대방이 경계를 넘으려 할 때는 관계를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고통과 번뇌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종종 상대방이 경계를 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잘해주기만 하면 그들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움을 받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제공하세요. 사람들은 종종 더 높은 것만을 추구하는데 이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관계가 변할 때 사람들은 종종 배신의 길을 선택하고 가면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단순히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으며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사람들은 때로 두려울 수 있기에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았을 때 단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살아온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결국 남는 것은 가족뿐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심지어 오랜 친구조차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히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줄 수 있는 고슴도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 존재이며 타인의 기준이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친한 사람들조차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비판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고통과 기쁨의 연속이며 행복은 순간적인 것일 뿐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혼자일 때 느끼는 고통스러움을 의미하는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인간이 자신과의 평화를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위해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여 다른 이들과 교류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진정으로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며 고독을 즐길 줄 모르고 오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로 도덕적 가치 속에서 태어나며 고독한 순간에 사회적 활동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고독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에게조차 돈을 빌려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에게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든 인간에게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가까운 사람들조차 떠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성장과 강인함을 가져오며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으며 가족, 친구, 취미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인생 목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이지만 단순히 이를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겨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자신감을 얻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은 마치 실험실과 같아서 인간은 삶의 실험을 통해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인생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진정한 삶의 즐거움은 현재를 즐기는 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에게 큰 도전이지만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불행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전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전과 도전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의 격언에 따르면 한번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이 반복된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고독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특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고독은 자유와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습관을 키우면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본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한 시간은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 동안 내면을 탐구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깊은 사색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자신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기 자신과의 우정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것은 고독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즐기는 습관을 기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습관이 매우 편안하고 단순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독을 느끼는 것은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인정과 주목을 받으려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내면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자신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 수 있게 합니다. 인생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쉽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실제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와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재미와 의미를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이 행복의 지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로 인해 불행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과의 깊은 우정을 통해 고독을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내면의 힘과 창의력을 발견하고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